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추석을 앞둔 월요일인데요. 시장이 추석 이후에 오르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봐서. 그렇습니다. 네.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게 2차 전지 특히 대표주들의 움직임 보면 충격적일 만큼 많이 빠지고 있죠. 갑작스럽게 또 이 증권사들 리포트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에코프로도 포스코 쪽도 급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 테마주, 화장품,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 몇 가지 종목군으로만 산발적으로 움직여가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큰 움직임보다는 작은 움직임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따라가기도 어렵고 정말요?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랭킹쇼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1시간 동안 랭킹 맞추시면서 재미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을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참여부터 일단 가능합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는데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마찬가지입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라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도 매수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자, 어쨌든 지금 800명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 와 계시고. 투자자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참여를 또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실실 나만의 님께서 90년대인가요? 왜요? 왜요? 90년대 느낌인가요? 저희가 좀 약간 90년대 느낌인가요? 오늘 뭔가 때깔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약간 촬영하는 장소가 좀 약간 바뀌었는데 평소 느낌과 조금 다르긴 하죠? 저희가 스튜디오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좀 멋있게도 바뀌려고 좀 투자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공사하는 동안 딴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의 화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의 이 품질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WJ 최님 오셨고요. 절파고TV님 오셨습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종목에 대한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 코스닥 시총 1위가 2달 만에 반토막 이거 빨간 코스모스님께서도 방금 전에 이런 말씀 해주셨죠? 네. 공포 영화가 따로 없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도 장 초반부터 사실 요즘에는 시장 걱정이 크기 때문에 개장하기 전부터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오늘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여기서 또 밀어? 하는데 낙폭이 계속 커지면서 이게 진짜 맞긴 한 건가 싶을 정도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두려움, 공포감이 커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파고를 또 2차 전지를 통해서 시장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자, 오늘도 랭킹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은 이제 저와 저희 담당 PD가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거 정말 한가위 특집인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추석이라는 키워드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바로 제가 월요일 되자마자 써먹은 거고요. 자, 돌려주시죠. 뭔가요? 자, 귀성길 안전운행 기원 특집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귀성길에 정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계속 가다 보면 졸음운전하고 그럼요. 난리가 날 테니 위험하죠, 그럼. 휴게소에 무조건 들려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이 음식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했던 게 작년 대비해서 추석 대비해서 얼마나 물가가 또 올랐나 그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이거 참 아침에인가 3시간 전에 하나 기사가 떴는데 그 소떡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한데 그게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기사가 오를 정도로 이렇게 좀 물가가 상승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겪었는데 오늘 저기에 나와 있는 5가지 물품들도 얼마나 올랐을지까지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커피, 음료 사실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달라요? 명확히 취향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이 단 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여기도 많이 갈리기도 하고 커피 음료의 경우에는 보통 이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저게 제일 달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노는 내린 거고 카페라떼 내린 거에다가 우유 탄 거고 약간의 좀 성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밥과 호두과자 약간 예상했는데요. 호두과자와 국밥 요 대결도 흥미진진합니다. 옛날 같으면 호두과자가 1등일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30분을 책임져 주실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도 이번에 내려가십니까? 제가, 내려가야죠. 아, 그러시군요. 이거 가시면 도대체 뭐 드세요? 중간 쉬시면서? 내려가면서 커피 마시죠. 커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리고 커피 음료. 어떤 믹스 거, 커피.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떼. 라떼? 라떼, 저는 씁쓸한 아메리카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네. 달달한 카페 라떼 쪽으로 선택해 주셨네요. 자, 그럼 과연 라떼일지 잠시 후에 1위 참 체크를 해보고요. 라떼 같이 달달한 진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그린 햇살님께서 네. 종목 GI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굉장히 낯서네요. 네. 전 처음 들어본 종목 같아요. 설명도 같이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GI텍이 5,212원에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2%. 정리하시다가 만 건지. 이거 그렇죠. 예. 이미 좀 비중을 덜어내셨던지 네. 아니면 정찰 잠깐 보내셨던지. 근데 요게 7월에 잠깐 반짝했었거든요. 네. 요때 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 좀 내려오고 있긴 하네요. 네, 오늘 또 연저점을 또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GI텍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기업이, 기업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수소, 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부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슬롯 다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는 로즈를 생산하는 우리가 정밀 그냥 가공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정밀 가공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 종목은 주가가 최근에 움직였던 내용들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충분히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또는 반도체 정밀 부품이나 모든 종목군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종목군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사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저점 부근에 와 있으나 주가가 아마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실적을 제가 한번 딱 보니까 실적이 너무나 지금 실적이 나쁘거든요. 보시면은 좀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가 지금 2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 있으니까요. 매출도 확 줄어들었죠. 그죠? 이 종목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 세력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212원에 지금 2%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거는 2%를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하고자 하면은 요 3,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번 기술적인 한번 상승세를 한번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00원 정도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요 정도에서는 한번 지금 2% 가지고 계시니까 한 8% 정도 한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가져가는 전략인데 가져가시더라도 이 종목은요 4,000원 이상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표가를 한 4,000원 정도를 잡으세요. 이 정도 잡고 3,000원 무너지면은 8% 정도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거의가 4,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거의가 손실은 좀 나오더라도 큰 손실은 아니니까요. 이 정도에서 한번 전량 다 한번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2차 전지나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방금 제시해 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린 햇살님께서 지하이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보유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목표가 4,000원 제시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 잠깐 다시 가볼게요. 권희천님, 금산전문가님,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지내세요 하면서 기아 자동차를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사랑리님께서는 전문가님 라떼 좋아하시다니 의외네요. 역시 사람들이 다 비슷한. 그래도 캐러멜 마끼아또 아닌 게 다행이죠. 그게 있었다면 그걸 수도? 있었다면? 자, 그리고 절파고TV님 크래프톤 사연 또 남겨주셨고요. 바닥꿈님, 역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왜 일어나요? 하면서 눈물 축축 흘리고 계시는데, 네. 이거 오후장이 되어서도 딱히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질 않아서, 이거 내일 모레 동안 장도 딱히 좀 기대감이 있을 만한 요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커지는 월요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종목도 하나씩 좀 체크해 볼 텐데, 우리 그린 회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남겨주셨고요. 네,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번에는요, 블랙 시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블랙 시저. DENT 매수문입니다. 갖고 계신 거 아니고요. DENT를 매수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거 2차전지 장비죠. 그중에서도 레이저 노칭 장비주로 보고 있는데 네. 매수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레이저 노칭 하면은 DENT 뭐 압도적인 1등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실력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DENT 주가 흐름이 사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랬죠. 좀 올해 뭐 몇 배가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 찍고 나서부터는 많이 밀립니다. 오늘장도 무려 7%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밀릴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언뜻 지금 보니까 앞서 처음에 살펴드렸던 지하이텍과 노칭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기사도 좀 떠 있네요. 약간 연결돼 있네요. 그러네요. 예. 자, DENT 과연 지금 매수할 적정 시점인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DENT입니다. 이거 많이 밀리는데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이 9월 6일 날 유상증자를 했었죠. 유상증자가 얼마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었냐면은 1,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네, 그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5,500억이니까 한 1,200억이면 20%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죠. 물론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증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신사업입니다. 신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단기 차입금을 갚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유상증자가 나왔을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DNT라는 기업 자체는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차입금 갚는 데 쓰는 자금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신사업 쪽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구조 안정성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 사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정도에서 유상증자를 취하는 거죠. 보통 기업들의 다 전형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높은 가격에서 형성됐을 때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기업이 그냥 종이 쪽지 주면서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현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유상증자예요. 제가 좀 악하게 말하면 그런 사항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유상증자한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유상증자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최근에 빠지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동사하고 좀 업종이 좀 비슷한 게 뭐면 PNT라는 쪽만 볼까요?
요 PNT 같은 종목도 거기가 같은 업종들이죠. 그죠? 윤성, 여기 나와 있는 윤성 FNC 같은 종목도 거기가 같은 섹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요. DNT 주가는 이거는 너무나 주가가 비싼 주식.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수는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 차라리 이거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이야기해드린 종목이 많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DNT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주식이라서 이거는요.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종목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가능해 보이냐면은 요 종목 주가는 2만 원대는 가능해 보입니다. 2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가 요 밑에가 여기 2만 원이니까요. 지금이 2만 5천 원이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도 저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까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매물대가 상당합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매물대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매물대가 보이는 거 보세요. 이만큼 매물대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깨고 이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가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있는 구간이에요. 주가가 좀 더 내려와서 2만 원 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 요 매물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2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는 가능하고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DENT 살펴드렸습니다. 유상증자 이런 게 또 있었군요. 자, 그래서 일단 2만 원 밑에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아무쪼록 신중하게 참고하시고 DENT에 대해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ENT 매수 문의 살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종목하고 두 번째 종목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딱 연결돼서 두 개까지 완벽하게 또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네. 이번에 5위 한번 공개하면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키초 주제입니다.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오비인데요. 자, 보여주시죠. 카페라떼. 카페라떼. 아니, 우리 금산 전문가의 선택이 네. 5위였습니다. 카페라떼. 아, 처음으로 금산 전문가의 선택을 받은 선택지가 5위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1위가 일이었는데.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카페라떼 작년 대비해서 한 1.1% 상승을 했답니다. 가격이. 어허. 그런 거 지금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청호 씨도 그러면 가면은 카페라떼나 뭐 커피 종류 많이 먹나요? 아니면 뭐 저는 무조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무조건 아메리카노. 그렇구나. 저는 그 카페 가서 뭘 고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고릅니다. 다른 커피를 안 먹더라고요. 안 보니까. 먹어요. 아, 진짜 나가서도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핫도그 먹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음료 이외 음식이라면 네. 뭐 감자 아니면 오징어 최애입니다. 아, 그거 맥반석 맛있죠. 오징어. 맛있죠, 맛있죠.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자, 그럼 계속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진단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박동민님께서 미래컴퍼니 올려주셨어요. 네. 매수하셨던 가격이 44,475원,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요즘 대부분 종목들의 흐름이 다 이러네요. 네, 44,000원이면 최근 흐름에서는 그렇게 싸게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잠깐 이제 56,000원이 제일 높았을 때고 종가 기준으로 5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제일 높았을 때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뭐 오늘 최저점 32,050원 찍고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3%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유 이러시는데 알아보죠. 전문가님, 미래컴퍼니는 정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미래컴퍼니가 사실은 반도체 지금 제조용 기계 제조, 우리가 반도체 제조 장비 쪽인데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떴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수술 로봇 쪽이죠, 그죠? 이게 그쪽으로 좀 너무나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종목은 기업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성장성은 뭐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성장성 있는 기업이 이게 미래컴퍼니라 하는 기업 자체가 제가 이 기업의 지금 실적도 보면은 실적이 좋아질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 255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지금 13억의 영업이익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죠? 이 종목은 또 재무구조가 탄탄하잖아요. 재무구조가 지금 부채가 아예 없는 그런 종목이죠. 이거는 현재 요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멈추는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거래량이 전혀 없이 내려온 거죠. 보시면 거래량이 전혀 없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쪽과 이쪽과 이쪽 걸 내용을 보시면은
주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딱 저점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이 지금 자리가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온다고 봐요. 지금 내일 이제 두산 로보티스의 그 청약 그 환불이 이제 내일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내일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조금 살아날 거예요. 제가 그 아까 우리 그 회원님한테 제가 한번 그 들어보니까 5억 8천만 원을 이번에 청약을 두 곳에 넣었는데 우리 회원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그 채팅장에 글이 올라 있더라고요. 5억 8천만 원 청약해가지고 계좌 두 곳에 넣었는데 46주의 배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아까 글이 올라오대요. 제가 보니까 그 이제 10월 5일날 상장이 되니까 아마 움직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불이 내일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금이 저는 다시 한 번 더 요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가 두산 로보티스의 그 청약 대금 때문에 저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정도 되면은 뭐 기술적인 반등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미래컴퍼니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4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가 지금 4만 원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지금 5%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지금 자리 정도 있잖아요. 한 5% 정도만 한번 추가해 보세요. 추가해서 딱 4만 원에 매도하면 딱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지금 5.33%까지 있으니까 5% 더 추가 매수하면 딱 10%가 되니까 그래서 한 4만 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전략. 4만 원 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박동민님께서 올려주신 미래컴퍼니 추가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 추가해서 목표가 4만 원에 한번 매도해보자는 관점이니까요.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슈팅가자님께서 아이고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깊은 파란 바닷물 속에 잠수 중인 제 계좌 좀 끌어올려주세요. 이런 거 많아요, 요즘. 저희가 진짜 네, 잠수부가 많아요. 돼서 진짜 밤을 새서라도 다 끌어올려 드리고 싶은데 좀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견뎌가시고 지금 힘든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물리적으로 시간만 허락하면 다 봐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시간이 제한이 걸려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내 종목이 꼭 아니어도 우리가 또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종목군 안에 들어있는 내 종목이 있다면 예. 같이 좀 연동해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해칭 전략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스트랄님께서도 긍정적인 마인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이 아까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 권희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큰 종목.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완성차의 대표 주자 중 하나 기아입니다. 네. 86,500원에 20%. 이 매수하신 가격이 결코 낮은 네. 가격이 아니죠. 꽤 내려갔네요. 사실 올 초부터는 기아가 완성차 계속 좋았다가요. 요 근래 좀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 그래도 뭐 대단히 많이 빠진 수준은 아닌데요. 86,500원에 20%에 금사 전문가님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지내세요. 올해 말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올해 말. 올해 말로 딱 잡고 계시네요. 현재 주가는 81,700원. 일단 오늘 같은 장에서도요. 기아는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연말까지 지켜봤을 때 현재 82,000원 부근에서 86,500원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올해 말까지를 보는 것 같으신데 기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분께서 보니까 올해 말까지 목표가를 이제 아마 물어보셨네요. 기아차의 현재 지금 시가 종액이 32조죠.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 40조입니다. 두 개 합치면은 40조에다가 지금 32조를 합치면은 거기가 80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2조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요거 두 개가 합치면 지금 시총이 한 72조 됩니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요 1000조가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비교해서 많이 제가 이야기해 드리죠. 테슬라 주가가 내려오든지 현대차, 기아차의 시가총액 올라가든지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테슬라가 1000조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현대하고 기아차 주가가 시가총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시가총액은 너무나 싸다. 두 개 합치면 있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테슬라의 시가총액 두 개 합치면 현대차, 기아차 합치면은요 한 13분의 1도 돼요. 요거는요 주가가 너무나 싼 주식에 놓여 싼 주식으로 봐야 돼요. 물론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뭐 테슬라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 저는 비교가 된다고 봐요. 결국은 나중에 현대차나 기아차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 모양이 나올 거니까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결국은 전기차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면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는 너무나 싼 가격에 놓여 있죠. 저는요 이 종목은 배당이 있기 때문에 볼까요? 기아차에만 배당 한번 볼게요. 지금 배당이 지난해 배당을 3,500원 정도 배당을 줬잖아요. 올해 배당도 그 정도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뛰어나니까요.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3,500원 정도의 배당이 나오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이 81,700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한 뭐 4% 정도, 3점 몇 프로, 4%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종목 가져가시면 되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9만 원 전 돌파는 저는 한번 시도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하면 저는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은요 9만 원까지 안 가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9만 원까지 가지 않으면 배당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배당이 3,500원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9만 원 요 정도 아래에서는 배당을 받고 만약에 9만 원 넘어가 버리게 되면 배당을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그죠? 주식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9만 원 넘어가면 나는 배당을 포기한다. 9만 원 아래에서 나는 배당을 받는다. 가져간다.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9만 원 이야기한 것이 앞전 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9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주봉이나 뭐 월봉상 놓고 보면 사상 신고가가 얼마 나왔냐면은 10만 2천 원 나왔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한 10만 2천 가져간다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면 10만 원쯤은 가능해 보여요.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9만 원 이상 충분히 간다. 그리고 아주 길게 보면 뭐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기아 갖고 계시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권희찬님의 기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30분은 여기까지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잠깐 채팅창 좀 보고요. 아니, 왜 900에서 8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까 뭔가 이게 문제가 어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 갑자기 100이 떨어져요, 왜? 그렇죠. 다시 근데 또 900까지 가고 있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원 스페셜님, 지오리드 에너지, 아이고,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살려주세요. 이거 짤 중에. 아, 이게 있는데. 제가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픈 아, 느낌이네요. 진짜 이러다 다 죽어. 이게 공감이 엄청 되는데요? 아니, 장이,
이게 계속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런 장에서 이게 고수들은 어떻게 잘 하시겠지만 네. 고수가 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쉽지 않은 장 이게 계속 이어져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조아리님께서 한 명 추가라는 말씀. 약간 좀 안타까워지네요. 그렇습니다. 권희천님, 방금 도와드렸죠? 예. 앵커님도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세요. 예. 그리고 들레미님 오셨습니다. 하이. 두 분 날이 추워졌다고 춘추복. 춘추복. 제가 요즘에 너무 더워서 이 자켓을 잘 안 입고 방송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날이 확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요, 갑자기? 주말을 기점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침이랑 저녁은 쌀쌀해요. 네. 반팔 입고서 뭐 편의점 나갔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날 바뀌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도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힘들어요. 좀 우리 다 같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고 종목 진단 달려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호섭 PB와 함께 거두절미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명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해 보겠는데요. 어허. 자,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참. 매수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 정도면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단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또 입장이 달라서 요걸 한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시는데 아니 이 셋업치 쪽으로 이 SDI 이거 연중 최저치 수준이죠? 근데 이게 뭐 신고가고 근데 내려갔다고 다 좋은 것 같지는 않고 LG 엔솔도 있고 다 그런데 왜 이걸 고르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PB님 삼성 SDI 살만한 매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력 충분하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제 배터리 관련주라고 저희가 부르는 종목들이 올 상반기에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양극재 관련주들은 시세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완성 배터리죠. 그러니까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가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2차전지 업종이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같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큰 회사가 혹은 이제 이렇게 괜찮은 회사, 좋은 회사가 이 정도 빠졌으면 지금 사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 자체가 조금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면 좋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은 다른 회사가 총 3군데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제 이런 회사들 중에서 왜 삼성 SDI에 조금 더 주목하느냐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 전기차향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LFP 이야기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LFP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3원계 배터리가 조금 더 이제 고급화된 제품이고 LFP가 조금 더 이제 보급형 제품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프리미엄 라인에 들어가는 제품을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라인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LFP하고는 약간 이제 그 시장이 좀 분리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업에 포함이 되다 보면 생각보다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교체 수요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프리미엄 라인은 어차피 살 사람들이 사는 거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발주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조금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면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만은 수익성 자체는 개선되는 개선세가 조금 더 잘 보여진다라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큰 회사가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이미 이제 작년 연말, 작년 10월에 있었던 저점보다 아래로 지금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방금 그은 주황색 선이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현재 흘러내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덥석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약 한 50만 3천 원 정도, 50만 원 초반대거든요.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좀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5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야기하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49만 원, 사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게 50만 원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좋은데 50만 원 초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꼭 가장 하단 부분에서 사고 싶다라고 하면 50만 원 초반대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언제쯤 또 나아질까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흐름은 조금 유독 튀는 흐름이었죠. 유독 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랠리가 또다시 금방 이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생기고 있고 신규 수요죠. 신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단기간 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네.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어쨌든 산업은 이쪽으로 가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관점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내용에서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4위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 예.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위가 카페라떼였고요. 4위가 과연 뭘까요? 4위는 국밥이었습니다. 네, 예. 저는 국밥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국밥 같은 경우에는 예. 요즘 다른 음식들도 워낙에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판매 중지된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국밥 같은 경우는 전체 통계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크게 전년 대비해서 뭐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거의 뭐 판매 중지라는 내용도로 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4위까지 공개드렸으니까 3위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뚱녀님 두산 로보틱스 2주 받았다고 반찬값 버셨네요. 삐삐님의 축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두산 로보틱스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 갈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유튜브 부자되자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이죠. 6,000원에 20%. 많이 유상증자 한다고 하는데 받아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한가위 잘 보내세요. 자, 그런데 에코플라스틱 이 주가도 오늘 보는 종목들 다 이러네요. 다 떨어져요. 이게 4월인가 5월쯤에 봄에 있었던 고점이 8,000원이 넘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4,410원까지 올렸던 거를 상당히 거의 다 토해냈거든요. 6,000원에 매수해서 4,400원. 자, 유상증자를 이쯤에서 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주가 많이 내려왔고요. 유상증자 받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상증자 받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제 특정 용도로 인해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뭐 핵심은 그 자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가 보통 흔히 운전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금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거죠. 이제 뭐 회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있다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도 미국 내에 있는 생산 시설을 이제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3,515원에 이제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은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그 내년 10월부터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를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공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들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되기로는 이제 미국 법인 기준으로 2025년쯤 되면은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회사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이제 회사 자체가 어렵다라는 관점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는 관점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면 이 의미가 뭐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받아도 괜찮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주황색 선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매수가가 6,000원이시니까 얼추 이 가격 정도가 매수 단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6,000원이라는 가격이 시세가 났을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가격이었고요. 지금 가격이 6,000원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평균 매수 단가 자체가 이제 이 종목의 강력한 이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장 이 종목이 시세가 강하게 나더라도 6,000원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청자분께서 적절하게 만약에 내가 본전에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얼추 6,000원 정도면은 이제 매도가 나가는 게 맞는 상황인데 유상증자를 안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주식 숫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량 자체는 그 종목이죠. 종목의 주식 수량 자체는 많이 늘어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는 그대로 유상증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평균 단가가 더 올라가는 이제 지분 가치가 희석되면서 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유상증자를 받아서 단가를 6,000원이죠. 수정 전 단가가 6,000원을 맞춰서 가능하면은 빠져나오고 싶을 때 6,000원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객 시청자분의 매매를 위한 방향을 위해서도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길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면 본인의 지분 가치가 더 희석이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본전에서는 탈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주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유상증자를 받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겠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유리한 판단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부자대자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3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자, 과연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음식 3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가 국밥을 이긴 건요? 바로 커피 음료. 커피 음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커피 음료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전을 길게 하다 보면 당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설탕이 잔뜩 들어간 커피 음료를 이만한 거 그냥 제일 큰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쫙 그냥. 안 돼. 이게 확실히 네. 호불호가 나뉜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의 선호도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아메리카노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고달플 때는 네. 당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목말라서 안 됩니다. 물도 하나 사야죠. 예. 네.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남은 두 가지는요. 아메리카노와 호두 과자입니다. 호두 과자. 1위와 2위까지 잠시 후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드디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군요.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우리 절파고 TV님이 수십 번 도전하셔가지고 네. 크래프톤입니다. 이 크래프톤이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저 볼 때마다 진짜 가슴 아팠던 종목이거든요. 이분은 앞자리가 1이 아니고 2도 아니고 5입니다. 네. 50만 원.
그리고 20%의 비중이고요. 예전에 이제 손절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일부 손절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18만 원까지는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많이 데려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크래프톤을 졸파고 TV님처럼 갖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15만 원도 안 됩니다, 지금. 14만 9,100원이에요. 이게 되게 쪼개지고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네. 거의 뭐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나와 있는 건데. 네. 어떻게 할까요? 진짜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너무 멀어지니까 참 알아보겠습니다. 피비님, 이 크래프톤은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졸파고 TV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진단을 해드렸었고요. 이제 그때 제가 15만 원 손절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부 매도하셨다라고, 손절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은,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수가가 50만 원인데 지금 구간부터 해서 올라간다고 한들 한 3배 이상 올라야 되잖아요. 3배 이상 올라야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이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일단은 일부 매도된 것은 이제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가장 대표적이고 거기서 이제 많은 수익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이었나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그렇게 좀 흥행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IP가 조금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좀 편중되어 있다 보니 배틀그라운드의 실적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히려 글로벌 매출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 작년 올 초부터 해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었는데 인도 시장 공략을 하면서 인도에서 흥행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시기부터 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올라가서 이제 50만 원까지 도달하겠냐라는 게 계속 제가 그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일부를 정리하셨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제 매도를 하셨으니 여기서 더 빠졌을 때 매도한 부분을 다시 재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런 효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18만 원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지금 제가 줄 한번 그어보면요. 18만 원이면 요 정도 가격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뽑았을 때 시세가 가장 세게 날 수 있는 구간이 딱 18만 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을 크래프톤을 이제 계속 가져가되 계속 이제 떨어지더라도 기다리되 슈팅이 나오면 18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18만 원에 정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게 말씀드려졌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추이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올해 2023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1.4배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게임주들 PER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수준이 15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글로벌 게임사들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평가라는 거는 맞고요. 저평가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점 생각해서 이 부분 감안해서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올라간다고 한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한 18만 원 부근이라면은 일부 또 한번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호석 PB가 다시 한번 이 종목과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졸파원님께서는 들어보시고 한번 또 이렇게 15만 원대 한번 해결해 보신 적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여기 크래프톤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네, 힘내세요. 지금 참 어려운 종목 갖고 있으시다 보니까 슈팅 가자님께서도 절파건님 힘내세요. 이런 한마디 나오고 있습니다. 훈훈합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평가 우량
매수님께서도 크래프톤 함께 좀 걱정해주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모쪼록 기운 되시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종목으로 다른 분 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이순희님의 종목인데요. 프로텍입니다. 매수 가격이 45,350원. 네. 비중이 15%고요. 현재 주가는 42,550원입니다. 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지난 6, 7월 정도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저점이 한 2만 원대에서부터 7만 원 위까지 솟구쳤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42,550원. 한 반 정도를 딱 내려왔거든요. 그쵸. 항상 요 정도에서 고민이죠. 이게 더 내려갈까? 그쵸. 다시 돌릴까? 그럼 어떻게 될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비님, 프로텍입니다. 여기 참 고민이 많은 지점 같은데 앞으로 프로텍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 괜찮나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하는 지점을 지금보다 조금 낮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텍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레이저 본딩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기존 고객사가에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독점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시세가 좀 가파르게 분출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신 문제는 이거죠. 결국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로텍도 마찬가지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더 매수가를 낮춥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 121선까지 거리가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121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까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는 조금 더 버퍼를 두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들어가 보자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거죠. 최근에 이제 결국은 반도체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꼬여 있어서 나쁘다는 거지 앞으로 방향성이 나쁘냐는 거죠. 그거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지만 방향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텍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가능하고 만약에 가장 이제 나이스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121선을 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로텍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수빈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효석 PB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효석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짓기 전에 요거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남은 게 아메리카노하고 확 지나가 버렸네. 아메리카노하고 호두과자. 호두과자. 이거 과연 1등은요? 당연히 아메리카노 아닐까요? 호두과자겠죠. 아메리카노가 아니네? 1위였습니다. 이럴 수가. 역시 제가 최애하는 아메리카노가 1위군요. 아메리카노에 시럽 이만큼 부어서. 네. 요즘에 옛날처럼 호두과자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그런가요? 옛날 사람 돼버렸네. 그렇습니다. 요즘 호두과자도 맛있고 아메리카노 맛있는데 이 중에서 호두과자가 작년 대비 11%나 값이 올랐대요. 네. 진짜 맛있는데 올라버리니까 약간 속상하기도 합니다.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참 체감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또 가족들끼리 만나야 되니까 요번에도 또 추석 되셨을 때 또 잘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가지만 더, 예. 오후장에는요, 여러분 제발 시장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많이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